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박경주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3월 9일 실시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 여러분께서 각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꼼꼼히 비교 평가하고 후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경제 분야 주제로 진행됩니다. 등록하신 후보자 가운데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후보자를 모셨습니다.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어서 기호 4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입니다. 기호 3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입니다. 허경영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 주제는 코로나 시대의 경제 대책과 차기 정부 경제 정책 방향입니다. 이 주제별로 사회자 공통 질문 후에 시간 총량제 토론, 이후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음소거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 사실 등 위법한 발언은 삼가 주시고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사회자가 발언할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각 후보자 입장을 듣고 시간 총량제 토론으로 이어갑니다. 후보들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 1분, 그리고 시간 총량제 토론 발언 시간은 6분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코로나 시대 경제 대책인데요.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벌써 2년 넘게 계속되면서 국가 경제 어려움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물가 상승 및 가계부채와 재정적자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후보들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구상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답변해 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국가의 제1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국가가 다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대신 많이 책임지셨습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떠넘긴 이 책임을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지나간 시기에 이미 발생한 우리 자영업자들의 또 소상공인, 택배 노동자 등의 손실을 전부 보상하겠습니다. 이번 추경도 곧 통과되겠지만 추후에 추경 또는 긴급재정 명령권을 행사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향후의 손실은 100% 확실하게 보상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 국민들이 경제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부과되는 책임도 정부가 확실히 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안철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지원을 위해서 확장 재정,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합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이 재정 건전 안전성을 유지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전 국민 재난 지원금 같은 파퓰리즘 정책을 배쳐가고 대신에 소상공인 그리고 또 자영업자분들에게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별회계를 한다면 땜질식의 추경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세입, 세출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발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네, 코로나는 곧 경제 위기입니다. 피케티의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선진국 중에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상위 10% 소득 집중도는 1위였던 미국을 제꼈고 자산 불평등 지수는 농지개혁 이후 최고입니다. 지난 코로나 2년 국가가 돌보지 않은 수많은 우리 자영업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헤어날 수 없는 가난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로 대공황을 극복했듯이 재난 극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고통분담, 새로운 사회규칙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거대 양당은 부자 감세에 두 손 잡고 각자 도생만 부추겨 왔습니다. 저는 전환의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을 불평등으로부터 구해내겠습니다. 확장 재정과 또 부유층에게 더 큰 고통분담을 요구해서 코로나 재난 회복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그린 경제로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겠습니다. 네, 이어서 허경영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저는 국가혁명당 기호 6번 허경영 대통령 후보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정권 교체니 무슨 사표 심리니 이런 거 절대 쏘고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4억이 나옵니다. 1억씩. 18세 이상 자녀 둘인 사람은 4억이 나와요. 또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그동안 코로나 시작서부터 지금까지의 부채, 임대료 밀린 거, 금료 다 해결해 줍니다. 충분히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러지 않고 우리의 자영업자가 다시 소생한다? 없습니다.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강력한 지도자, 예정된 지도자, 30년, 40년간 준비한 대통령 후보 허경영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바꿔서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1등으로 붙어서 국민 여러분에게 월급 안 받는 대통령, 청와대에서 400억 들어가는 판공비 제 돈 쓸 겁니다. 청와대 음식값 제 돈 냅니다. 방값 제 돈 냅니다. 국가의 돈은 전혀 쓰지 않겠습니다. 네, 끝으로 윤석열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빈곤층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국가의 첫 번째 의무가 이 빈곤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금 빈곤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엄청난 복지 재정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방역이라는 이 공공정책에 의해서 손실을 본 분들이기 때문에 헌법상 손실보상의 개념으로 확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피해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지원과 세제지원을 해야 하고 또 코로나 그 대응을 위해서 확장재정과 또 금융 확장 정책 때문에 돈을 많이 썼지만 우리가 다시 그 건전성 그 확보를 위해서 정부가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들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주제로 시간 총량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한 번 발언을 할 때 1분 이내로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발언하실 분은 손을 드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두 분이 손을 든 경우에는 남은 시간 등을 고려해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6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님, 우리 자영업자들 어려움 겪는 거 보면 안타까우시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이 정말 피해 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극단적 선택을 고민할 정도로 힘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좀 지원하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인지 지금도 추경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국민들께서 우리 국가 대신에 책임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손실도 보전해 드려야 되고 앞으로 생길 손실도 우리가 보전을 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국민의힘 정말 불 났으면 빨리 불을 꺼야지 양동이 크기 따지고 정말 나중까지 그렇게 미룰 일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윤석열 후보님 의견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작년 9월부터 코로나 피해자인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약 50조 정도의 재원을 시급히 마련해서 손실 보상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작년 7월에 그 날치기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께서도 그동안 손실보상 얘기는 한 적 없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만 작년 내내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얘기만 하셨고 저보고는 포퓰리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고 선거가 다가오니까 손실보상 소급해서까지 주겠다고 하셔서 일단 50조를 좀 추경을 보내라고 여당이니까 정부 설득해서 보내라 했더니 겨우 찔끔 예산 14조를 보내놓고 합의를 하자 해서 우리 당에서는 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아마 오늘 17조 정도에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 날치기로 또 통과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거기서 합의를 하고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나머지 37조를 신속하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주장을 들으면 제가 정말 황당한데요. 재원을 마련해 와야 되는데 기존 예산을 깎아서 만들어 오라고 억지를 쓰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번에 50조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내가 당선되면 하고 당선 안 되면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던가요? 네, 허경영 후보 말씀하시죠. 비트비에 앉은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을 18세 이상 1억씩 대통령 당선 2달 안에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국민들이 2,000조의 가계부채를 갚음으로써 연간 100조나 되는 은행 이자를 내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본 이런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의 피해, 임대료, 종업원 월급 100% 보상해드리겠습니다. 또한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매월 150만 원의 국민 배당금을 평생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이고 610조의 국가 예산의 70%를 전략해서 국민들에게 매월 150만 원씩 돌려드리고 65세 이상은 월 220, 노인수당 70만 원을 더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후 어른 나이 많은 분들이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할 것입니다. 결혼하면 1억 원, 주택자금 무이자 무담보 무보정 2억 원 해서 3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출산하면 1인당 5천만 원, 자녀가 10살 때까지 월 100만 원 육아수당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돈을 드리느냐? 이 돈을 드리지 않으면 말로만 국민을 잘 살게 하겠다 되지 않습니다. 나라는 세계 12 경제 대국인데 국민들은 형편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라는 부자인데 국가 부채는 40%밖에 안 되는데 OECD 국가 중에 가계 부채는 2,000조,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습니다. 이것을 저는 반드시 해결할 것입니다. 지금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보좌관은 다 없애며 지자체 의원들도 월급을 없애겠습니다. 이래서 국가 예산을 70% 줄이겠습니다. 저출산에 45조씩 들어가는 저출산 예산 없애겠습니다. 그 예산이 어디에 써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출산하는 여성에게 5천만 원씩 주고 1억 6천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을 어디다 쓰는지 모릅니다. 저출산 예산, 국방 예산 50조와 맞먹습니다. 그런 돈 어디다 씁니까? 출산율은 세계에서 제일 출산은 적습니다. 예산은 제일 많이 씁니다. 남녀 여가부 예산, 남녀 성인지 예산 32조 없애겠습니다. 남녀는 평등합니다, 원래. 그런 예산을 어디다 씁니까? 국가 예산 70% 낭비하고 지자체에 들어가는 1조 6천억 줄이고 국회의원들 월급 등 기타 1조 5천억 매년 들어가는 거 줄이고 이렇게 해서 국가 예산을 70% 줄여서 국민들 호주머니에 매월 150만 원씩, 노인들은 매월 220만 원씩 이렇게 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일자리에 갈 때 대한민국 국민의
80% 근로자의 80%가 월급을 받으면 그 다음 날 적자입니다. 이렇게 적자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주택을 마련합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국민들이 말로 정치 자랑했다, 여야 정권 교체 전부 사기입니다. 정권 교체하면은 윤석열 후보는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고 20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4개월 안에 탄핵할 것입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뭐 제가 이 질문에는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굳이 답변할 필요도 없고. 네, 심상정 후보 말씀하시죠. 네, 그 35전이 50전이 서로 호가 경쟁하듯이 소상공인 위하는 척하다가 결국은 여당은 정부 탓하고 야당은 여당 탓하고 그렇게 2년 동안 책임 공방만 해왔습니다. 정말 신물납니다. 소상공인 그 손실 보상은 정부 통제 방역으로부터 입은 그런 손실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권리입니다. 헌법적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해주고 없으면 덜 주고 이래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마땅히 그 손실에 대한 지불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여야가 17조 수준의 규모를 통과시키는데 거기에 부대 합의로 지금 누더기가 된 손실보상법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이런 거 가지고 공방하지 마시고 손실보상법에 제대로 내용 담아서 그 기준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대선 후보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각 당에 가서 좀 지시도 하시고 협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님 말씀하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5년마다 이런 팬데믹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사스가 왔었고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 때 신종플루가 왔었고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 때 메르스가 왔었고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때 코로나19가 왔고 다음 여기 네 분 중에 한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또 역시 코로나19 이외에도 다른 감염병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없다는 것도 제가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로는 지금 현재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은 지금 긴축 재정에 돌입했습니다. 다른 주요 선진국들은 평균 15% 정도 재정을 낮추는 지금 긴축 재정에 돌입했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확장 재정을 해야만 되는지 그리고 또 그것과 엇박자가 나는 것이 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가 인상이 되면 그때 확장 재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금리 인상의 효과가 사라져서 더 금리 인상을 해야만 되고 그렇게 되면 수많은 서민들이 돈을 빌린 서민들이 굉장히 고통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허경영 후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엔 본부를 30년 전에 제가 공약을 할 때 제 공약은 지적자산권 특허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 본부를 이전하겠다고 자꾸 여러 사람들이 모방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가부 폐지도 제가 옛날에 생기자마자 주장하고 그걸 결혼부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청년들 또 여성들의 결혼을 우리가 국가적으로 나서야겠다. 3억씩 줘야 된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습니다. 통일부 폐지도 제가 주장했던 건데 취업부로 바꿨습니다. 징병제, 모병제로 바꾸는 것도 제가 주장한 건데 특허를 냈는데 그것을 또 여러 후보들이 지금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또 군인들 월급 200만 원씩 주겠다는 것도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수능 폐지, 중고등학교 때 한 과목만 시험을 봅니다. 자기가 잘하는 거, 그 총 모의고사 점수가 대학 진학에 필요합니다. 상속세, 양도세, 증여세, 그리고 모든 의료보험, 이거는 기업과 국가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은 개인 중산층까지는 내질 않습니다. 의료보험도 우리 면제됩니다. 또 반려동물 무료 진료 카드, 반려동물은 전부 무료 진료할 수 있도록 카드를 줍니다. 독신들이
또 청년들이 반려동물 진료에 애로가 많습니다. 안경 무료 카드를 지급합니다. 30세까지 청년들은 안경을 무료로 제공받아서 눈이 나빠지지 않도록 수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갑근세 등은 면제 또는 중산층까지는 폐지됩니다. 월급을 받을 때 공제되는 것은 중산층까지는 없습니다. 전혀 세금 공제가 먼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권거래세 폐지됩니다. 그리고 생일 때는 생일 축하 선물, 금일봉과 대통령의 생일 축하 카드와 대통령의 격려 편지가 들은 생일 케이크와 30살이 넘은 사람들은 생일 떡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독신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주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33가지 공약을 쭉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작년, 재작년 2019년, 2020년, 2020년까지 코로나 전국에 2년 동안 낸 세금이 74억 8,600만 원입니다. 제 종합소득세와 부가세가, 법인은 제 개인이 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금년에는 세금이 42억이 나왔습니다. 21년에는 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가 42억이 나왔습니다. 저는 나라를 대통령 되면은 5년 이내에 국민소득 10만 불, 세계 1위 국가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재주가 있습니다. 이런 난세에는 저런 여야 후보와 같은 남의 내 공약이나 모방하는 그런 후보들이 나라 못 바꿨습니다. 절대적으로 못 바꿨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재정을 누더기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거대 양당 모두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드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특별회계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서 세입을 가지고 오는지를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빚을 얻지 않고도 재원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은 주로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지속 가능하지 않고 땜질식의 그런 방법보다는 오히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러니까 우리가 확장 재정도 하면서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예산을 좀 더 구조조정을 해서 거기에서 재원을 마련을 하면은 우리가 더 빚을 얻지 않고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1야당에서 좀 고민이 부족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님 그리고 심상정 후보님 발언 신청하셨는데 먼저 심상정 후보님이 신청하셨으니까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지만 또 이렇게 국가가 주목하지 않는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고용의 90% 가까이를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중소기업 대책이 특별히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 납품 단가, 물가 연동제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중소기업들의 수건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뭐 대기업이나 원청하고 만나서 조정해 봐라 이렇게 됐지만 그 협상 테이블 자체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코로나 국면에서 이 납품 단가 물가 연동제를 법으로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대출과 또 고용유지 지원금도 좀 대폭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늘 지적되는 문제가 이겁니다. 원청, 하청, 본사와 가맹점 간에 갑질 근절해야 되고 특히 이 봄이 되면 말하자면 그 납품 단가 후려치기가 성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술 편취, 또 뭐 필수 뭐 물품 구매 강요 이런 어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원하청 간에 불공정 거래를 확실하게 징벌적 처벌로 엄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허경영 후보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MBC는 지난 몇 달 동안 허경영을 한 번도 보도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통령 예비후보 시절 2달 전에 이미 5.7%, 5.6%에 도달했던 사람으로 언론에 새 3자 구도하면서 오르내린 사람입니다. 저를 제가 5%가 넘자 갑자기 허경영 후보를 언론에서 배제하고 여론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관위 행포입니다. 어떻게 국가헌법기관이 민간 언론사에서 여론조사에 넣고 안 넣고 마음대로 하게 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대통령부 군소부 토론회 저를 내보냅니까? 정말 대한민국 같은 이런 나라에 내 대통령으로 나왔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모두 주도권 토론 마쳤습니다. 이제 경제 분야에 대한 주도권 토론까지 끝냈는데요.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 과정에서 조금 주제와 관련해서 못대한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점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은 1분씩입니다. 자, 마무리 발언은 윤석열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국민 여러분, 지난 15일 법정 선거 운동이 시작돼서 전국을 다닐 때마다 엄청나게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민간과 시장을 존중해서 이 민주당 정권에서 여러분이 고통받았던 일자리, 집값, 또 코로나 이런 문제들을 제가 잘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 다 봐오셨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식이나 딸이나 또는 아들의 그 상대를 구하신다면은 정직하고 헌신적이며 합리적이고 유능한 사람을 구하신다면 누구를 여러분이 택하실 것인지 제가 일선에 유세를 다니다 보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여러분의 사위와 며느리를 누구를 고를 것이냐, 누가 정직하냐,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한테 맡길 수 있느냐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경제 아무렇게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력으로 검증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꼭 필요합니다. 시장은 자유로움 속에서 성장합니다. 민주주의가 파괴되면 경제가 위기를 겪습니다. 브라질이 그랬습니다. 평화체제가 위협을 받으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커집니다. 정치적 목적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능력 있고 또 능력이 실적으로 검증된 또 위기에 강한 리더가 꼭 필요합니다. 저 이재명은 성남시 경기도에서 실적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저 이재명에게 맡겨주십시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다시 살리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기회 부족 때문에 편을 갈라 싸우지 않는 그런 세상 만들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나라 이재명이 꼭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 이후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실제로 바라는 것은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권 교체는 그를 위한 수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덕적이고 유능한 그런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특히 실물 경제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저는 기업을 만들어 보고 돈을 벌어본 사람입니다. IMF 그 어려운 상황도 극복을 하고 어음깡을 하면서 계속 일자리들을 만들어 본 그런 사람입니다.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반드시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식물 대통령이나 또는 괴물 대통령이 아닌 경제 대통령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허경영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저에게 준 50년 된 혁대입니다. 영상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이걸 내가 지금도 차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이거 박 대통령이 준 지봉입니다. 새 지봉이 나오고 나서 이걸 저한테 줬죠? 이거 백금입니다. 대통령 마크겠고 1975년 5월 20일입니다. 날짜는. 왜 이걸 줬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바꿀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40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을 만들었는데 여야 후보가 내 공약을 도둑질하고 저를 텔레비에 못 나오게 하는 이유는 짝퉁이
원조가 나타나면 겁이 나는 거겠죠. 국민 여러분, 현명한 3월 9일 돈 걱정 없는 세상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심상정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시민 박경석 님이 보내주신 1분 발언을 제가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요즘 매일 아침 이동권 예산을 촉구하면서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지하철로 출근하시는 시민들도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은 지금 시위하는 장애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조차 보장하지 못한 정치권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로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동권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장애 선진국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후보님들도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위를 이제 거두시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장애인 선진국 만드는 나라 할 수 있도록 함께 성원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모쪼록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띤 토론 벌여주신 후보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남은 후보자 토론에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허경영 후보가 대통령 되면 결혼하면 1억. 뭐가 걱정되냐고. 그대들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주택자금 2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나오는 거야? 출산수당 5천만 원 축하합니다. 자기 지금 봐봐. 손님 하나도 없고 우리 어떡할 건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해. 대통령 당선되면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억 원을 주잖아. 2달 안에. 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안녕하세요. 65세 이상에게 월 70만 원. 그리고 국민배당금 150만 원씩. 살만한 세상. 기호 6번 이허경영 믿고 찍어주십시오. 잘 사는 나라 만드는 대통령, 웃음 주는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호 6번 허경영.